매일매일 새로운 죽음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꾸준히 기록하는 일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SNS 계정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운영자입니다. 이현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네, 트위터에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운영하고 계시는 이현 씨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 생중계 중에 이현 씨 모습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이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시라면서요? 예. 네, 가명이시고요. 본인의 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이 일이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저 네. 혼자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보다는 계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하고 기록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을 내세우고 본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보다는 이 대상, 주제, 이 의미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 요청이시고요. SNS 계정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 운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3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시작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매일같이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는데 네. 그 죽음의 내용들이 잘 전달도 되지 않고 또 일부 전달이 되더라도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는데 이 사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화도 좀 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부터라고 딱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신데 그때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 2020년 6월 정도부터. 네. 근데 너무 많아서 블로그 발행 형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위터라는 매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하시는 일과 이 SNS 활동이 관계가 있으실까요? 아니,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하셔서 그 SNS로 옮기신 죽음의 기록, 노동자들의 사망 몇 분이나 될까요? 총? 2021년에 529명 의 죽음을 기록을 했고요. 예. 올해는 오늘까지 121명 의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게 너무 안타까우셨다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도 그러면 혹시 올리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도 세 분의 사망 소식을 올렸고요. 네. 시차가 좀 있긴 한데 다 이제 3월 10일에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한 달 전에 다치셨는데 이러다가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시다가 네.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고 김포에서도 사건이 2건이 있었는데 예. 두 분 다 이제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죽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유사한 사건을 접했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비정규직, 예. 그리고 뭐 파견직, 혼자서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던데 지금 말씀하신 세 분도 유사한 상황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기록이 올라올 때 뉴스나 보도들이 올라올 때는 정확한 팩트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지금 그 김포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주 노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록하신 죽음들이 다 정말 아프고 마음에 깊이 남으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날 사연이 있다면 어떤 날이었을까요? 사실 뭐 너무 많고요. 네. 뭐 이선호 군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의 현장을 아버지가 보기도 했고, 네. 지난 2월에 지난달에 인천에서 이제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예.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네. 돌아가셨는데 예. 그 보도를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돼서 기사를 읽었는데 네. 아, 정말로 이렇게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들어서 좀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고 이선호 군 사건 평택에서 예, 예, 예. 항만에서 원래 본인이 지정받은 업무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버님께서 같이 예. 근무를 하시다가 정말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이야 보도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올해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 사건들 다 보도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례들을 찾으십니까? 일단 검색 엔진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요. 네. 그래서 포털의 뉴스들도 살펴보고 네. 또 이제 포털 뉴스에 안 나오는 지역 신문들 지역신문. 보고 또 소방 방재 신문이라든가 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기록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동안 계속해서 블로그 그리고 SNS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그것을 알고서 직접 제보를 해오시는 사례도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처 챙기지 못한 기사들을 링크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작년 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때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6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과 같이 일했던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소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SNS 운영의 참 그 의미가 분명히 확인되는 그 사례들이 있군요. 지금 그러면 이 SNS 계정 팔로워라고 하죠. 네. 몇 분이나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9,50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분이요. 9,500. 9,500분. 예. 네. 9,500분이라는 숫자 물론 뭐 단순하게 숫자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떠세요? 얼마나 뭐 기대하시던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좀 반응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이 계정을 알리기 위해 뭐 어떤 활동들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네. 좀 놀라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를 조금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1년에 2,000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다는 걸 알고 기록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면서 실제 현실이 너무 참혹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이 죽느냐, 네. 이게 사실이냐.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결국엔 또 이제 이게 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놔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네. 그런 공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좀 뭐랄까요 부정적인 왜 이런 것을 하느냐라든지 그런 반응도 혹시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렇게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사고 사례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듣기 불편하십니까? 싫을 수 있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뉴스사이클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숨져가는 이 상황 기록해 주시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치랑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정부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부라도 좀 개선하자는 그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만도 제가 이렇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떠세요? 많이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뭐 감정적인 동요를 좀 안 하려고는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근데 작년에 이제 홍정훈 군 현장 실습생이 죽었을 때 좀 속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트 밑바닥에 잠수도 못하는 데 들어가게 돼서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좀 지난 후에 예. 그 특성화가 노조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예. 친구들이 그 홍정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을 받는데 참여가 너무 저조하니까 좀 알려달라라는 홍보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프로필을 딱 봤는데 19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요. 예, 그래서 왜 저 나이에
아이들이 친구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재발을 막기 위해 서명을 어른들한테 받으러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당시에 홍종훈 군 그 친구분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꼭 가는데 그 실습이 노동력 착취이거나 인권 침해이거나 위험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기록하시는 것, 앞서 9,500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 조금 더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이 누적이 되고 이런 사실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거고 네. 그 인식이 확산되면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사한 그런 인식이 모아져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이후에 뭔가 조금 사망 사례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향을 좀 보셨나요? 일단 노동부에서는 시행 후 한 달 동안 네. 작년 같은 기간 비해서 10명 정도 사례가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 네. 그때 설 연휴였잖아요. 예. 그래서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들 때문에 그런 보도도 계속 이어졌었죠. 대형 건설사들이 다 작업을 중지했죠. 네. 그래서 기간도 너무 짧아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하. 다만 그 죽음의 유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아,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보시면서 혹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나 문제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셨을까요? 일단 뭐 말씀드릴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네. 가장 문제는 지금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3년 유예가 됐고 이제 2년 남았죠. 시행이 되려면 50인 미만 쪽은. 그렇죠. 그리고 35%의 사망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법 적용 제외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번 대선 와중에도요 후보들이 기업 대표들 혹은 뭐 산업체 단체들 찾아갈 때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활동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후보들 중에는 이걸 좀 뭐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생산 발전의 속도를 빠르기 위해 바꿔야 되는 게 사람의 생명이라면은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활동이나 우리 경제 활동 모두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 사람이 죽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건 저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계속 노동자의 죽음을 기록하시고 그 사연들 이유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러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무엇이 조금 더 필요할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무엇이 더 있을까요? 일단 시급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개정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예.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그 노동자의 기본권, 네.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이 결국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권의 보장. 그동안 뭐 많은 노조 활동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보장되지 않는 것, 가장 절실하게 고쳐져야 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노조할 권리죠. 노동조합을 할 권리. 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4%거든요.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2%.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할 권리가 일단 보장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조 가입률 14%
한 측면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가입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하는 걸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일부 노동자를 빼놓고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조 활동의 권리 보장이고 가입률의 향상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월 27일 시행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책을 내셨죠? 예. 책 제목이 2146 529.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529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개정에 2021년에 네. 기록됐던 죽음의 수고 2146은 사실 작년에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아직 그 집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9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9월에 발표된 수치를 근거로 해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네. 추정한 수치입니다. 작년 사망자를. 예. 가슴 아픈 수치군요. 책을 펴내시면서 또 책을 펴내시기 위해서 북펀딩 후원을 받으셨다면서요? 예, 인터넷 서점 한 군데에서 네. 북펀딩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한 700분이 넘게 참가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좀 뜨거운 반응에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정치인들에게도 보내셨다면서요? 예. 몇 분에게나 보내셨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대선 후보들하고 네. 그리고 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에서 이제 애써주신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네. 법사위 의원들한테 보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누더기가 됐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혹시 책을 받으신 정치인들 중에 회신이나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네. 유튜브로 어서와라님께서요 들으시다가 영국의 노동법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처벌하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영국의 살인기업처벌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살인처벌법. 예.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20년 전부터 영국의 그 법을 좀 모티브로 해서 그렇죠. 발전시켜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717님께서 들으시다 문자 주셨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재하청 제도가 만연한데 그러니 안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죠. 기록하신 죽음들 중에 이런 건설 현장 재하청 노동자들 꽤 많이 계시죠. 건설업체의 죽음의 거의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전체 산재 사망 사고를 봤을 때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한 40% 정도거든요. 네. 근데 대형 건설사 쪽으로 가면은 거의 90%, 90% 육박합니다. 지난번 광주 예. 사고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 이 SNS 계정 9,500분 이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운영하실 혹시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 계정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때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이 SNS 계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활동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고 사례 위주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좀 추적해서 기록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계정으로? 아닙니다. 같은 계정에. 예. 네,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언제쯤 혹시 시작하실? 사실 좀 미리 하려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좀 미뤄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들 위해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SNS를 운영해 주신 이현 운영자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